잠들기 전 우린 무심코 핸드폰을 켭니다. 그렇게 시작한 핸드폰 사용 시간이 어느새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죠. 분명 쉬기 위해 켠 핸드폰. 하지만 우린 정말 쉬고 있는 걸까요? 약간 셀 수도 없이 많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한 15번 정도 확인한 것 같아요. 휴식을 하려고 친구들이랑 이제 DM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막 DM을 하다가 릴스도 보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피곤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휴대폰을 쉬려고 본 거긴 한데 많이 보게 되면 눈도 피곤해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은 어느새 대학생의 일상을 움직이는 가장 가까운 도구가 됐습니다. 하루를 화면으로 시작해 화면으로 마무리하며 언제 어디서든 사용하죠. 이러한 일상은 실제 사용 시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조사된 직업별 주당 평균 핸드폰 사용 시간을 살펴보면 대학생은 주당 평균 38.6시간으로 가장 높은 사용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무직 노동자의 평균인 29.4시간보다 약 9시간, 자영업자보단 14시간 이상 많은 수치죠. 이제 핸드폰은 대학생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학업과 소통, 휴식까지 함께하는 필수 도구가 된 지금, 하루 대부분이 화면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죠. 그렇다면 화면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과연 우리가 화면 속에서 제대로 쉬고 있는 건 맞을까요? 어쨌거나 요새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시대에 하여튼 새로운 그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디지털 피로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피로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기기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을 장시간 그리고 과도하게 사용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피로 상태 또는 번아웃 상태를 디지털 피로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디지털 피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인터넷 시대에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하나의 증후군이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하나의 증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다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눈이 빡빡한 일종의 이제 안구 피로감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이는데, 이 디지털 기기를 보게 되면은 그게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5번에서 7번만 깜빡거리게 되니까 기술 피로증후군. 기술이 우리를 도와주기보단 오히려 집중력을 해치고 감정을 소진시키고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현상. 핸드폰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화면을 켜는 순간 우린 수많은 알림과 콘텐츠를 마주하죠. 잠깐 확인하려던 메시지는 어느새 다른 SNS로 이어지고 SNS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짧았던 휴식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는 거죠. 핸드폰 없으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빨리 무슨 연락 왔을지 빨리 답장하고 싶고 미칠 것 같아요. 약간 연락을 바로 확인하지 못할까 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뭔가 놓친 게 있을까 봐 약간 핸드폰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연락이 와 있진 않을까 약간 불안하기도 한 것 같아요. 화면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좀처럼 화면을 떠나지 못하죠. AI 기반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컨텐츠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새로운 영상, 새로운 게시물, 새로운 알림. 화면은 끊임없이 다음 컨텐츠를 제시하고 우리를 자연스럽게 또 다른 화면으로 시선을 옮기게 하죠. 정보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을 켰지만 곧바로 정보에 잡히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건지
스마트폰이 나를 사용하라고 내가 있는 건지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과 사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을 뭐 수업이라든지 뭐 직장에서의 일, 그리고 사를 이제 사적 공간이라고 분리해 본다면은, 예전에는 퇴근을 하면은 철저하게 나의 공간,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초연결 사회다 보니까 그냥 뭐 주말이나 뭐 밤에도 뭐 업무와 관련된 연락도 오고, 그리고 학생들도 아마 뭐 조별 발표라든지 뭐 팀 활동할 때 아마 시도 때도 없이 아마 뭐 연락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계속 또 반복되니까 또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또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환경을 완전히 피하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이제 학업과 소통, 그리고 일상에 꼭 필요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기술을 멀리하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건강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많이 안 보는 게 좋죠. 근데 많이 안 볼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자기 원칙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연락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쓸데없는 알림 설정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게임이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데, 그것만이라도 좀 안 울리게 하고, 그래서 적게 보는 어떤 환경이나 기준을 스스로 마련한다면 조금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디지털 디톡스란 핸드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일정 시간 줄이거나 잠시 멈춰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나 잠들기 전 1시간만큼은 화면 대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알림을 줄이는 겁니다. 필수적인 알림만 남겨두면 무심코 화면을 확인하는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또한 하루 중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나 운동, 산책처럼 디지털 기기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시 화면에서 시선을 떼는 시간은 몸과 마음이 함께 쉬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공부할 때 잠시 알림을 끄는 것, 잠들기 전 핸드폰 대신 책을 펼쳐보는 것, 식사 시간만큼은 화면 대신 사람과 눈을 맞춰 대화를 나누는 것. 그렇게 일상 안에서 잠시 화면을 내려놓는 작은 선택들이 무심코 반복되던 습관을 바꾸고 우리에게 진짜 휴식의 시간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 중요한 건 핸드폰을 무작정 멀리하는 것이 아닌 필요할 땐 사용하되 쉴 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의지 아닐까요? 잠시 화면을 끄는 시간. 어쩌면 그것이 진짜 휴식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